네, 오늘 이제 FOMC를 통해서 미 연준이 장기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방침을 확보하게 밝히면서 시장은 일단은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FOMC 주요 내용들과 함께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거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종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얘기를 이제 듣기 앞서서 오늘 그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FOMC 결과 발표 이후 연설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economy is a long way from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and it is likely time for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to be achieved. Our forward guidanc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long with our balance sheet guidance, will ensure that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remains highly accommodative as the recovery progresses. Our guidance is outcome-based and ties the path of the federal funds rate and the balance sheet to progress toward reaching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Overall, our interest rate and balance sheet tools are providing powerful support to the economy and will continue to do so. 네, 오늘 이제 FOMC 결과와 미 연준의 이제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당근도 준 것도 아니고 채찍도 준 것도 아닌 상황을 네. 교묘하게 잘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아주 미세하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꼽고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점도표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2023년이나 2022년에 이전에 1월이나 지난해의 11월 대비해서는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만큼 경제가 좀 나아졌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래도 좀 2023년까지 그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는 아직 취하지 않겠다면서 좀 달래준 것이 오늘의 시장, 어제 오늘의 시장의 분위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뭔가 뭐 소위 말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처럼 추가 정책을 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나오진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 국제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네. 거네요. 근데 이제 보니까 경제 전망치도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또 상당히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네. 경제 전망치 자체는 지금 6.5%까지 올렸거든요. 네. 미국이 6.5%게 되면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올해 미국의 물론 기저 효과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올해 올라오는 거는 당연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두가 기저효과에 대한 해를 받는 게 올해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은 같은 경우에도 3%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2점 후반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큰 나라인데 성장률은 더 2배 이상 갖고 가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업률 자체도 연말기에 가면 한 4.5%까지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강한 인식이기 때문에 당장 어제만 놓고 보면은 국채 금리도 조금 이제 FOMC가 열리기 전까지는 좀 우상향, 즉 좀 올라가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좀 눌려서 끝나긴 했어요. 근데 1.6%는 이제 지킨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향후에 대한 것들, 지금 연준에서는 선물이라든지 채찍을 들지는 않았지만 연준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있는 거 맞고 자기들도 전망이 나아질 거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표는 보고할게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명확하게 지표 보고할게 너무 서두르지 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나오는 지금이 3월 중순인데 4월 초에 고용이나 여러 가지 심리 지표들 그리고 4월 중순 그리고 5월이 넘어가면서 나오는 지표들이 분명히 개선은 될 건데 그게 미국 시장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주는 임팩트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 연준이 전망의 진전이 아닌 실제 진전을 보려고 한다. 네, 이런 맞아요. 멘트를 한 것 같군요. 네. 그러면 당분간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저희가 인식해도 돼요? 어때요? 금리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르게 올라온 거는 사실이고 이 속도감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인식은 강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게 뭐냐면요. 2.27% 즉 2.3%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명목 금리가 지금 1.6%잖아요. 거의 0.8%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거나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속도감 있게 1.0에서 1.6까지 한 달 만에 올라온 속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부터 계속 개선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명목금리는 올라가는 방향성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천천히라도. 그렇게 보면 그거에 뭐랄까, 뭐 가치 정도, 그러니까 성장주나 스타일의 전환 아니면 자산 배분상에서 미국이냐 미국이 아니냐의 어떤 판가름이 계속 우리한테 좀 껄끄러운 그런 고민은 얹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내용 먼저 짚어봤고요. 최근에 이제 3월 들어서 발간하신 리포트를 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이 일론 머스크와 캐시 네. 우드 많은 분들이 돈나무 누나라고도 이제 예측으로 부르기는 하는데 중심으로 이제 군중 심리가 조금 네.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현상을 우리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핫한 섹터가 어디냐 하면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였고, 네. 그리고 그거에 인기를 얻은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캐시 우드 대표 운용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2월 중순에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는 그 아크에서 운용하는 7개의 ETF가 한 달 만에, 아니 1년 만에 순자산 규모가 1,400%나 올랐어요. 엄청난 속도고 와, 얼마나 네. 잘했냐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딱 한 달 만에 6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거의 30%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주가가 빠진 것도 있지만 돈이 빠져나간 거죠. 그만큼 핫한 성장인 건 맞지만 가격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오면 자정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것들은 진짜 실적이 있어? 밸류에이션 높은 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어떤 잣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올라오면 과연 이 금리가 올라온 거를 수혜로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아니면 테마가 뭐냐, 업종이 뭐냐, 이거를 다시 찾는 과정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냈고요. 네. 그거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제 뭐 벤처 자금이나 한국의 OTC 시장을 좀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 자금과 금융시장의 흐름 우리가 어떤 연관성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벤처 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유통시장,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유통시장이거든요. 네. 유통시장에 주는 아이디어가 바로바로 그 기업이 상장이 되면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닌 이상은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될 수는 있어요. 다만 벤처 자금, 벤처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앞으로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M&A나 IPO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가 더 커질 거야 라는 인식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995년부터 미국의 벤처 자금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90년대 후반에는 TMT 버블, 즉 미디어나 텔레콤이나 테크와 관련된 자금으로 갔었던 게 이미 그 전에 벤처가 갔었고요. 2000년 중반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산업재나 메탈 쪽으로 갔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셰일가스 혁명이나 아니면 OTT 시장 쪽, 미디어 쪽에 자금이 먼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자금이 가고 있는지 챙겨보는 게 우리 시장에도 향후의 성장 테마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잣대로 보는 측면에서 미국의 벤처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 캐피탈이 흘러가고 있는 자금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뭘까요? 가장 네. 핫하고 가장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거는 전기차, 승차 공유, 뭐 자율주행 같은 모빌리티 시스템은 맞아요. 근데 이건 네. 다 알고 있는 거고, 그에 못지않게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최근 5년 동안 가장 자금이 많이 들어온 시장은 농업입니다. 농업. 먹는 거와 환경, 그리고 푸드 앤 비버리지, 즉 식음료 쪽에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글로벌리 하나의 컨셉인 게 ESG 이제 맞아요. 환경이 많이 네. 결국 환경과 관련된 이슈,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농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가 지금은 다 고령화되고 있고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는 농산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테크와 생산성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농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만약에 좀 빠르긴 하지만 우리가 왜 아마존이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잠식해 갔던 것처럼 지금은 농업이 비효율적인 시장인데 이거를 테크나
대기업들이 아니면 뭐 벤처기업들이 빠르게 효율성 있는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높은 게 가장 농업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고 마켓컬리에 대한 상장 기대감 그리고 또 뭐 장외 시장에서 야놀자의 또 가치가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국내 이제 유니콘 기업들의 IPO 추진이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네.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아까 뭐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뭐 비근한 예로 오늘도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 됐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쿠팡까지 상장하면서 이제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마켓컬리 얘기도 나오고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것도 많고 그만큼 한국 시장에서도 벤처들이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벤처 투자 캐피탈리스트들도 괜찮은 기업들을 잘 발굴해내는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 같아요. 네. 물론 다소 고평가나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 외적으로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빡빡한 내수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 효율성 갖고 가는 기업들이 많구나라는 걸 인식을 시켜준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의 유니콘 기업이 지금 1월 기준으로 11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 11개나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놀자 같은 경우도 있고요. 무신사나 위메프 같은 기업들도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농업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떤 친환경과 관련된 벤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팜8이라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시에서 수직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성장을 찾아가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런 비유통시장, 즉 발행시장이나 비상장시장에서의 어떤 주식 투자 아이디어로 좀 연결해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정책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든데 모르겠어요. 그게 직접 투자가 힘들다면 거기 안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중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